우리 어릴 때는 정치권의 사쿠라 논쟁이 매우 심했습니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철성, 김영삼 두 사람 사이에 야당인 민주당, 즉 박정희 시대였죠. 70년대. 이제 이 정통을 표방하는 김영삼과 김대중 사이에 이제 여당과의 이 거래를 포함하는 이철성의 어떤 노선, 이런 부분들을 따르는 또 민주당의 계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은 한 7개, 8개 계파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다이나믹하고 정치가 좀 재미있었던 시절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김영삼 측에서는 이철성 측을 향해서 사쿠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야당에는 툭하면 사쿠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로 사쿠라 논쟁이 80년대 초에 전두환이 민한당이라는 또 국민당이라는 이 관제 야당을 만들어서 야당까지 통제하고 있는 듯 보였는데, 당시 신민당이 나서면서 사쿠라 논쟁이 또 한 번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또 야당 내분이 발생했을 때 이민우, 정운갑 등 이 총재 권한 대행을 맡은 사람이 일처리를 야매로 했다. 당시에는 또 야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일본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사실은 이 제가 살았던 세대만도 어떤 부정한 상황을 일본말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매우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못 처리함으로써 야당 내부에 강목투쟁이 벌어지면서 서로 선명성 경쟁을 주장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이 대표 권한대행이 지금 사쿠라 논쟁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 논쟁의 발단은 국민의당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부적격 인물을 호남 민심 눈치를 보면서 안 된다 하다가 입장을 바꿔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체성 혼란에 빠져 있다. 여당의 이중대 아니냐. 야당을 하겠다라는 건지 특정 지역, 즉 호남 민심 눈치만 보면서 정치하겠다는지 알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상황으로 불리던 분, 박지원이죠. 가로해 열고 가로 닫고. 요즘 갑자기 새 정부에 무슨 책을 잡혔는지 자고 나면 청문회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당에 아무런 직책도 없는 분, 즉 갈로 열고 박지원 갈로 닫고, 말 한마디에 국민의당이 휘청거리고 있다라고 박지원을 정면 공격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야당이고 정체성이 모호한 여당 이중대라고 하면서 국민의당에 대해 사쿠라 정당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지금처럼 오락가락 갈팡질팡 행보를 한다면 결국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사쿠라. 왜 사쿠라라고 하느냐. 일본에서는 싼 말고기를 비싼 소고기로 속여서 파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도축하면 말고기 색깔이 사쿠라, 그래서 벚꽃 색깔하고 비슷했다. 그래서 사쿠라 니쿠, 니쿠로 하면 고기 육을 일본말로 니쿠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벚꽃 고기, 즉 말고기를 소고기로 속여서 파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박지원은 어제 SBS 라디오에 나와서 이 사람들은 박근혜 탄핵하면 국정혼란의 주역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우택 대행에 대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죽하면 홍준표 지사도 그분의 선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정우택 대행의 선친은 정운갑이라고 이 YS가 당시 박정희 정권 말기 국회에서 제명돼서 대표직을 쫓겨났을 때 정우택 대행에 붙인 전운갑 의원이 총재, 신민당 총재 권한 직무대행으로서 이렇게 추대되어서 정부의 비를 맞췄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박지원을 사쿠라 하니까 박지원은 홍준표 이 전 후보가 했던 말을 가져와서 너네 부친이 사쿠라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연좌제가 없다는데 무슨 또 부친까지 거론하지는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변명은 문재인이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박수치는 것을 민주당 이중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저는 국민의 이중대가 됐으면 됐지 민주당 이중대, 한국당의 이중대가 아니고 국민의당답게 제3당의 위치에서 정치를 하자.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 하는 것이 제3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즘 국민의당 좀 이상하지요. 국민의당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기왕에 사쿠라 논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에도 사쿠라 논쟁에 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바른정당의 남경필, 김용태 소신 발언에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했는데요. 야당이 박수를 보내면 사쿠라가 되기 쉬운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왜 그랬느냐? 자,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발목 잡기에 나서서 국민이 삐룰라 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에 해당되는 소리겠죠. 그러면서 바른정당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소신 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면서 남경필 지사와 김용태 의원을 칭찬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어제 이 방송에 출연해서 강경화에 대해서 여성으로 유리천장을 깼다라는 파격적 인사는 나름대로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오직 낙마를 목적으로 트집 잡기에 여념이 없는 자유한국당과는 확연히 다른 발언이라고 했고, 또 남 지사가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서 바른정당이 적극적으로 충원에 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른정당 지도부와는 다른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두 정치인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른정당의 이종구 정책의장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재벌개혁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아니, 재벌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면 비리가 있어도 해줘야 됩니까? 하태경 의원은 결정적 하자가 없으면 적격 통과시켜줘야 된다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 희한한데요. 인사청문회에서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업적이 있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자가 있으면 업적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다소 능력이 부족해도 하자가 없으면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업적이나 능력은요, 필요에 따라 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명확한 것은 비리입니다. 비리는 증거가 있고 뚜렷하고, 업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추상적인 거와 패거리주의의 한쪽에 복무했을 수도 있고, 그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현 정부가 잘못한 건 비판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자라는 건데, 이거는 잘못한 겁니다. 협조할 부분이 아니죠. 차라리 추경에 있어서 현 정부에 협조할 게 있다면 협조하든가, 원전 폐지 정책에서 옳은 부분이 있다면 협조할 건 협조하든가, 이런 거는 맞지만은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비리가 드러난 부분에 협조하자고 하면 이 사람들은 5대 결격 사유를 앞으로 장관, 총리 임명 사유에서 제외하자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자, 여기에 해당돼서 숱한 사람들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만큼은 유독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지요. 정권 초에요, 전부 헷가닥 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TV에 나가면 뭐 나가는 것도 거의 없어졌지만 헷가닥한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조용히 있다가 요즘 개거품 무는 사람도 있고, 전부 막 아부를, 옛날엔 박근혜 탄핵 반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요즘은 새 정권을 빨기에 바빠서 개거품을 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열한 시대고 광기의 시대인데요. 이럴 때 사람답게 정신 차리고 살기가 어려운데요. 사람이 깊이가 없으면 이렇게 얄팍해지는 법입니다. 자기 생각에 깊이가 있다면 시절이 수상하고 문재인이 80, 90%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거는 긴 거지요. 저 보십시오. 박근혜 탄핵
찬성한다고 욕을 정말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지만은 지금도 그 소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요, 잘못한 건 잘못하고 있다고 이 서슬이 푸른 시대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필부에 불과한 저도 이렇게 하는데요. 의원 배지나 달고 있으면서 저 따위로 처신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거는 소신이 아니라 사구라 맞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요, 어쨌거나 안철수 때문에 당이 되어서 배지들도 단 사람들이 안철수 22% 얻고 떨어지니까 완전히 팽시켜 버리면서 동교동을 중심으로 이제 또 붙어먹자. 이제 동교동 좀 문 닫으세요. 예? 상도동은 문 닫았지 않습니까? 동교동도 문 닫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동교동을 팔고 사실 겁니까? 거기에 제일 자장은 지금 90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동교동 팔면서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하고 합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빨리 합쳐버리는 게 낫지요. 아니, 이중대 소리 들을 바에야 사쿠라 하는 것보다 그냥 욕 좀 먹고 합치는 게 낫는 겁니다. 물밑에서 그런 움직임의 핵심에 박지원 의원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대선 때는 매일 아침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입을 열었다 해서 별명이 문모닝인데, 이제 문재인 당선되고 나니까 매일 아침마다 문재인 찬양으로 시작한다 해서 문땡큐 이렇게 언론이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여기에다가 앞에 사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딱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문모닝에서 문땡큐로 변한 박지원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 의원이 6일 페이스북에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에 대해서 청문회도 빨간불이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이낙연 총리 때처럼 협조해줘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인사 말고 각종 정책에도 우호적인 평가를 내놨는데, 문재인 정부가 인사와 적폐 청산, 5.18 4대강 조치 등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 이렇게 가려운 곳을 끌어주고 굽은 곳을 펴주는 이런 조치에 박수를 보내야 된다면서 불과 한 달쯤 전에 문 후보 저격수를 자처하며 맹공을 퍼부은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본인도 이제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이 지금 15일간 깜짝 놀랄 인사와 개혁 조치로 국민을 감동시켰다. 저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이로 인해서 비판도 받았고 오해도 샀지만은 개의치 않고 대통령이 잘하면 박수를 쳐야 된다. 대통령 집권 초에 최소한 180석 이상의 협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모색, 선택해서 이를 바탕으로 1년간 악법 폐지, 개정 등 적폐를 바로잡는 법률 재개정, 법률 정비를 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자 최우선 과제다 라고 하면서 문재인의 책사를 자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당과 합치든지 뭐 협치를 같이 연정을 하든지 하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호남 민심 때문에 이런다 소리도 있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 문재인 지지율이 90%가 넘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당내 일부에서는 자기 의견이라고 전제해야지 지역 국회의원 집단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지가 호남에 무슨 간판이냐, 당내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앞장서서 마치 국민의당 의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도를 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개인 차원을 넘어선 이야기에 대해서 불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당은 이렇게 박지원처럼 모두를 통과시켜주자는 입장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을 대표하지 않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올려서 기사화되는 것을 그만해라, 용비어 첨가하면서 날 좀 봐주세요 하는데 여당에서 오라고 하지 않으니 당을 팔아서 가고 싶은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죽어야 됩니다. 사쿠라가 되기 전에 이렇게 그만둬야죠. 박지원 의원은 봄날에 벚꽃이 활짝 피었다가
한 열흘 만에 바람 불고 비 오면 어느 날 싹 떨어져 버립니다. 옛날에 조지훈의 낙하라는 시를 그때 뭔 사건이 생겨서 구치소 가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꽃잎이 떨어지는데 바람을 탓하겠느냐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박지원 뭐 좀 찝찝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좀 캥깁니까 지금? 뭔가가 옛날 일이 또 터질 것 같아서. 안 그러면 공격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공포가 좀 이렇게 다가옵니까? 지금까지 거칠 자리 다 거쳤고 할 만큼 하셨습니다. 자, 국민의당이 만들어지는데 일조를 했고 중요한 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당을 만들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용태, 남경필, 하태경 이런 분들요. 협조하는 것과 상황 판단을 잘 못한 채 적당히 항상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 여론에 아부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론은 바람에 이렇게 춤추는 갈대 같아서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거기 따라 춤을 추다가 사람이 사쿠라 된다는 걸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모르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알고기 색깔이 사쿠라, 그래서 벚꽃 색깔하고 비슷했다. 그래서 사쿠라 니쿠, 니쿠로 하면 고기 육을 일본말로 니쿠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벚꽃 고기, 즉 말고기를 소고기로 속여서 파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박지원은 어제 SBS 라디오에 나와서 이 사람들은 박근혜 탄핵하면 국정 혼란의 주역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우택 대응에 대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죽하면 홍준표 지사도 그분의 선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정우택 대행의 선친은 정운갑이라고 이 YS가 당시 박정희 정권 말기 국회에서 제명돼서 대표직을 쫓겨났을 때 정우택 대행에 붙인 전운갑 의원이 총재 신민당 총재 권한 직무대행으로서 이렇게 추대되어서 정부의 비를 맞췄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박지원을 사쿠라 하니까 박지원은 홍준표 80년대 초에 전두환이 민한당이라는 또 국민당이라는 이 관제 야당을 만들어서 야당까지 통제하고 있는 듯 보였는데 당시 신민당이 나서면서 사쿠라 논쟁이 또 한 번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또 야당 내분이 발생했을 때 이민우, 정운갑 등 이 총재 권한 대행을 맡은 사람이 일처리를 야매로 했다. 당시에는 또 야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일본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사실은 이 제가 살았던 세대만도 어떤 부정한 상황을 일본말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매우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못 처리함으로써 야당 내부에 강목투쟁이 벌어지면서 서로 선명성 경쟁을 주장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이 대표 권한대행이 지금 사쿠라 논쟁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 논쟁의 발단은 국민의당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부적격 인물을 호남 민심 눈치를 보면서 안 된다 하다가 입장을 바꿔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체성 혼란에 빠져 있다. 여당의 이중대 아니냐. 야당을 하겠다라는 건지 특정 지역, 즉 호남 민심 눈치만 보면서 정치하겠다는지 알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상황으로 불리던 분, 박지원이죠. 가로해 열고 가로 닫고 요즘 갑자기 새 정부에 무슨 책을 잡혔는지 자고 나면 청문회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당에 아무런 직책도 없는 분,
즉 갈로 열고 박지원 갈로 닫고 말 한마디에 국민의당이 휘청거리고 있다라고 박지원을 정면 공격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야당이고 정체성이 모호한 여당 이중대라고 하면서 국민의당에 대해 사쿠라 정당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지금처럼 오락가락 갈팡질팡 행보를 한다면 결국 그런 말이 나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사쿠라. 왜 사쿠라라고 하느냐? 일본에서는 싼 말고기를 비싼 소고기로 속여서 파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말을 도축하면 우리 어릴 때는 정치권의 사쿠라 논쟁이 매우 심했습니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철성, 김영삼 두 사람 사이에 야당이 민주당, 즉 박정희 시대였죠. 70년대. 이제 이 정통을 표방하는 김영삼과 김대중 사이에 이제 여당과의 이 거래를 포함하는 이철성의 어떤 노선, 이런 부분들을 따르는 또 민주당의 계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은 한 7개, 8개 계파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다이나믹하고 정치가 좀 재미있었던 시절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김영삼 측에서는 이철성 측을 향해서 사쿠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야당에는 툭하면 사쿠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로 사쿠라 논쟁이 이 전 후보가 했던 말을 가져와서 너네 부친이 사쿠라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연자제가 없다는데 무슨 또 부친까지 거론하지는,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변명은 문재인이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박수치는 것을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저는 국민의 이중대가 됐으면 됐지 민주당 이중대, 한국당의 이중대가 아니고 국민의당답게 제3당의 위치에서 정치를 하자. 잘하는 것은 잘한다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 하는 것이 제3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즘 국민의당 좀 이상하지요. 국민의당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기왕에 사쿠라 논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에도 사쿠라 논쟁에 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바른정당의 남경필, 김용태 소신 발언에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했는데요. 야당이 박수를 보내면 사쿠라가 되기 쉬운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왜 그랬느냐? 자,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발목 잡기에 나서서 국민이